말없이 떠나라. 그리고 당신의 빈자리가 말을 대신하게 하라.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장 밝게 타오르는 불꽃을 본 적이 있나요? 그 불꽃이 꺼지기 직전에 가장 강렬하게 빛난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그들이 당신의 따뜻함조차 느끼지 못한 채 냉담한 차가움 속에 앉아있을 때 당신은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스스로를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불꽃에 더 이상 연료를 공급하지 마세요. 걸음을 떼고 그들의 냉랭함이 그들을 집어삼키게 두세요. 자, 앉아서 귀 기울여 보세요. 저는 당신의 손을 잡아주거나 삶을 장밋빛으로 그려주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에게 날 것의 진실을 말하기 위해 왔습니다. 꾸밈 없고 때로는 추악한 진실을요.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그 진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이 더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공평하다고, 충성심이 존재한다고, 사랑이 영원하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웃기죠? 정말로. 주위를 둘러보세요. 진짜로 보세요. 모두가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척, 곁에 있는 척, 절대 떠나지 않을 척. 하지만 당신은 다르죠? 그렇지 않나요? 당신은 그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그들에게 단순한 관심 이상을 쏟아붓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영혼을 내어줍니다. 그들을 폭풍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어하고 그들이 다가오는 폭풍을 인정하지 않을 때조차 그들을 안아주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들은 당신의 친절에 기머거리이고 당신의 노력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시할 뿐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혼란스럽고 자만에 찬 세상에서 그저 배경소음에 불과한 것처럼 당신을 옆으로 밀쳐냅니다. 당신은 그들이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당신을 칼처럼 베었죠. 당신은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들이 나를 볼 거야. 나를 알아줄 거야. 하지만 그들은 보지 않았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당신이 사라진 후에야 잃은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져왔던 빛이 사라질 때까지 눈이 멀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날 방법을 절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잔인한 진실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들은 당신의 불꽃의 가치를 그 따뜻함이 기억으로만 남을 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끝냈죠. 그렇죠. 당신은 노력했고 피를 흘렸고 울었습니다. 이제 멈출 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수를 위해서도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떠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을 되찾는 일입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태우지 않겠다는 선택. 당신을 위해 단 한 번의 성냥도 켜주지 않을 사람을 위해 스스로를 소진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떠날 때 조용히 떠나세요. 문을 쾅 닫지 말고 소리치지 말고 설명하지 마세요. 그저 떠나세요. 당신의 부재가 당신의 입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대신하게 하세요.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마음속에 메아리치게 하세요. 그들이 마침내 당신이 남긴 공허 속에 앉아있을 때 믿어주세요. 그들은 느낄 겁니다. 그들은 그 공허를 느낄 겁니다. 가슴을 강하게 때리는 주먹처럼, 깨어날 수 없는 악몽처럼. 그리고 당신은요. 당신은 일어설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멀어질 때마다 한 걸음씩 당신은 자신을 되찾는 더 가까운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정의합니다. 당신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열어보지 않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을 선택할 때입니다. 나와 함께 말해보세요. 나는 끝냈다. 나는 자유다. 나는 충분하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 단어들을 선언처럼, 자신과의 약속처럼 적어보세요. 다시는 누군가에게 당신이 가져오는 가치를 보아달라고 애원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침묵 속에 앉아있게 하세요. 그들이 공허 속에서 숨막히게 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잿더미에서 일어나세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댓글에 적어주세요. 나는 끝냈다. 나는 자유다. 나는 충분하다. 그것을 말하고 생각하고
당신의 침묵이 세상에 들리게 하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진실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 이 메시지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너무도 익숙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들이 그 가치를 전혀 알아주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엘레나의 이야기입니다. 포럼 어딘가 수많은 가슴 아픈 이야기들 사이에 묻혀있는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슬픈 일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날것의 진실로 당신의 마음을 베어낼 만큼 날카롭습니다. 엘레나는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녀는 사랑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녀를 웃게 만들고 아름답다고 불러주며 영원히 함께할 거라 약속했던 남자. 한동안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하지만 약속은 그저 말일 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달콤한 혀로 거짓을 말하죠. 엘레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요. 그녀의 시간, 에너지, 신뢰, 밤늦게까지 그의 문제를 들어주고 그의 두려움을 달래주며 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았죠. 하지만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그녀가 그의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을 때 그 손은 거기에 없었어요. 그는 손을 뺐죠. 너무 바빠서 다른 사람들의 농담에 웃으며 그의 전화는 그녀를 비웃고 있었어요. 엘레나는 그것이 일시적인 단계라고 생각했어요. 모두 바쁘지 않나요? 그들은 멀어졌지만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엘레나는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에요. 수십 개의 메시지. 그는 바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다른 곳에 있었죠. 너무 귀찮게 굴지 않는 누군가와 그의 도움이나 관심을 요구하지 않는 누군가와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녀가 믿고 싶지 않았던 배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를 마주하기보다는 그녀는 애원했어요. 그녀는 빌었죠.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제발 나와 여기에. 그녀는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그에게 더 많은 힘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녀를 한심한 사람처럼 바라봤어요. 그녀의 고통이 귀찮은 존재처럼 느껴진 것처럼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잿더미에서 일어서는 순간이죠. 엘레나는 한동안 무너졌어요. 그녀는 머물렀고 그가 바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어느 날 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음이 벼락처럼 그녀를 덮쳤어요.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거울 속의 여인은 그림자였어요. 꿈과 야망, 불꽃을 가졌던 사람의 유령이었죠. 그녀는 한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주었어요. 그는 그녀가 존재하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았죠. 그리고 그때 그녀는 결심했어요. 그녀는 떠났어요. 하지만 단순히 떠난 게 아니에요. 그녀는 사라졌어요. 메시지도, 전화도, 설명도 없이. 그가 일하는 동안 그녀는 짐을 쌌어요. 그녀의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죠. 그리고 그 침묵은 정말로 길을 찢을 듯 강렬했어요. 몇 주 동안 그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점점 공허함이 스며들었죠. 그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어디 있는 거야? 너 안 보여? 그러다 점점 절박해졌어요. 얘기할 수 있을까? 너 보고 싶어.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엘레나는 개임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사과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게 침묵의 아름다움이에요.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거울이에요. 그들이 스스로를 직시하게 만드는 거울. 그리고 믿어주세요. 그 반사는 추악해요. 그것은 그들이 피하려 했던 모든 것을 드러내죠. 엘레나의 침묵은 어떤 논쟁보다 더 크게 울렸어요. 그것은 이렇게 말했죠. 너는 나를 가질 자격이 없어. 그리고 나는 너 없이도 괜찮아. 그들의 사랑을 구걸하고 설명을 요구하고 그들을 쫓는 것은 그들에게 칼을 쥐어주고 제발 나를 다시 아프게 해줘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에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힘을 주나요? 그 순간 그들은 승리해요. 그들은 스스로를 더 낫고 더 강하고 당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침묵은 그 판을 뒤집어요. 갑자기 그들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죠. 그들이 뭔가 잘못되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되죠.
당신이 떠났는지, 그들을 위해 싸우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게 아이러니죠. 그들은 당신이 싸우고, 애원하고, 우는 걸 원해요. 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물에 빠지고 있다면 그들은 그냥 바라볼 거예요. 팔짱을 끼고 서서 당신이 스스로 기슭으로 기어오를 수 있는지 지켜볼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허우적대는 것을 멈추고 파도에 휩쓸려 다른 곳으로 떠나갈 때, 그때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해요. 당신을 구하려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이죠. 당신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춰야 해요. 당신이 물에 빠질 때 그냥 바라보는 사람들, 조용히 걸어가세요. 문을 쾅 닫지 말고,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지 말고, 설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떠나세요. 그들이 만든 침묵 속에 앉아있게 하세요. 그 침묵의 무게를 느끼게 하세요. 그들의 세상이 당신 없이 춥고 공허한지 궁금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침묵이 그들에게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 그들이 당신의 따뜻함, 웃음, 존재를 그리워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돌아올 거예요. 그들은 항상 그래요. 하지만 그때쯤 당신은 이미 사라져 있을 거예요. 그들의 말이 당신을 더 이상 아프게 할 수 없는 곳으로, 그들의 무관심이 당신에게 닿지 않는 곳으로, 당신은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자유로울 거예요. 나와 함께 말해보세요. 나는 더 가치 있다. 나는 평화를 선택한다. 나는 끝냈다.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것을 당신의 선언으로, 자신과의 약속으로 삼으세요. 그것이 당신이 떠나는 첫걸음이 되게 하세요. 당신의 힘을 되찾는 첫걸음으로 지금 댓글에 적어주세요. 나는 평화를 선택한다. 나는 끝냈다. 이 순간은 당신의 순간이에요. 걸어가세요. 당신의 침묵이 말하게 하세요.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진실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들이 정말로 돌아올까요? 그들이 당신을 다시 찾으러 올 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저 그들의 세계가 당신 없이 너무 춥고 공허해졌기 때문일까요?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메마르고 절망적인 사막에 서 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을 기다리며 손을 뻗고 있죠. 하지만 당신이 기다리는 그 사람은 물병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당신을 목마르게 내버려 두는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떠나기 시작하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면, 그들은 갑자기 그 물병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는 걸 깨닫죠. 당신 없이 그들의 손에 남은 그 무게가 갑자기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들이 정말 당신 때문에 돌아오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죄책감, 외로움, 상실감을 달래기 위해 돌아오는 걸까요?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편리함 때문에 돌아옵니다. 그들은 당신이 주었던 편안함을 그리워해요. 그들이 필요받았던 그 자아의 만족감을 그리워하죠. 그들은 당신의 불꽃이 뿜어내던 따뜻함을 기억하지만, 그들이 그 불꽃을 꺼뜨렸을 때의 고통은 결코 떠올리지 않아요. 그들이 돌아올 때, 그건 그들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세상이 당신 없이 더 차갑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남긴 침묵이 너무 귀에 거슬리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의 삶을 더 쉽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당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편안함을 위해, 당신이 잠 못 이루며 보낸 그 순간들을, 그들의 안락함을 위해 당신의 평화를 희생했던 그 밤들을, 당신이 떠났을 때 그들이 잃은 건 연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쿠션, 방패,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던 사람을 잃은 거예요. 당신의 짐은 무시하면서 말이죠. 그들은 화해하기 위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통제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돌아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세요. 그들이 정말로 돌아올까요? 아니면 그들은 그저 당신이 남긴 잔해를 뜯어먹으러 독수리처럼 돌아오는 걸까요? 이건 아픈 진실이에요.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아요. 당신의 눈물을 무시하고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렸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깨어나서 기적적으로 빛을 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당신의 편리함을 그리워할 뿐 당신의 깊이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라는 중독처럼 사랑했어요. 그녀는 한 남자에게 모든 것을 주었죠. 그녀를 선택사항으로 여겼던 남자에게. 그는 원할 때 떠났고 다른 곳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돌아왔어요. 그리고 매번 사라는 같은 자리에 서 있었죠. 팔을 벌리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는 늘 적절한 말을 했어요. 적절한 마스크를 썼죠. 그리고 사라는 그를 믿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떠났고 매번 그녀의 일부를 가져갔어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그러던 어느 날 사라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그의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그녀의 관심이라는 만족감을 주지 않았죠. 그녀는 떠났고 떠난 채로 머물렀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녀가 그를 맞이하러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가 마침내 그녀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부재를 느꼈을 때 그건 그를 무너뜨렸어요. 그가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항상 가질 거라 믿었던 안전망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당신이 들어야 할 진실이에요. 그래요. 그들은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그 사람은 당신이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진심 어린 후회나 새로 찾은 존중을 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붙잡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은 당신이 넘어서버린 답을 찾으러, 그들이 결코 주지 않았던 결말을 찾으러 돌아와요. 당신의 영혼을 따뜻하게 했던 그 불꽃은 만약 당신이 허락한다면 그것을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그들은 당신이 자유롭게 주었던 그 불꽃을 가질 자격이 없어요. 그들은 당신의 삶에 다시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그들의 기원은 사랑의 신호가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성숙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정말로 돌아올까? 그래요. 돌아올 수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그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당신이 신경 써야 하느냐는 거예요. 당신은 외롭거나 심심하거나 후회하는 사람 때문에 문을 열어야 할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당신은 호텔이 아니에요. 당신은 일시적인 도피처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들의 안전망이 아니에요. 당신이 중요한 순간에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을 위한,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이 찾게 될 건 당신이 서 있던 빈 공간뿐이에요. 당신의 부재가 그들의 변명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세요. 당신의 침묵이 그들 스스로를 직시하게 만드는 거울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정말로 당신을 아꼈다면 그들 스스로 치유하고 성장하고 바뀌기 위해 싸우게 하세요. 하지만 그들의 기원이 당신이 이어가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것을 지우게 하지 마세요. 나와 함께 말해보세요. 나는 기다리지 않을 거야. 나는 굴복하지 않을 거야. 나는 충분해.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것을 당신의 선언으로, 당신의 갑옷으로 삼으세요. 그들이 돌아올 때, 그리고 그들은 항상 돌아오죠. 당신은 이번엔 당신이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자유롭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지금 댓글에 적어주세요. 나는 기다리지 않을 거야. 나는 굴복하지 않을 거야. 나는 충분해. 그들이 돌아오게 하세요. 하지만 그들이 당신이 이미 사라졌다는 걸 보게 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진실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이 떠났습니다. 그 순간은 자유처럼 느껴졌죠. 그들이 당신의 삶에 가져왔던 혼란을 단칼에 끊어내는 듯한 느낌. 문을 쾅 닫고 그 모든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그것이 찾아옵니다. 침묵, 공허함. 그것은 짙은 안개처럼 당신을 둘러싸요. 무겁고 숨막히게, 그리고 귓가에 속삭입니다. 내가 실수한 걸까? 그들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이었을까? 이제 정말로 혼자라면 어쩌지? 하지만 여기 비밀이 있어요. 그 공허함은 당신의 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위장한 당신의 고원입니다.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산불이 지나간 숲을 본 적 있나요? 땅은 검게 타버리고 공기는 제 냄새로 가득하며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
씨앗들이 싹을 틔우기 시작해요. 생명이 폐허 속에서 솟아나죠.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단단하게. 그게 지금의 당신이에요. 당신은 지금 자신이 남긴 잿더미를 바라보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공허함 아래에서 강력한 무언가가 자라고 있어요. 바로 당신이에요. 그 공허함은 텅 빈 공간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걸작을 그릴 빈 캔버스예요. 당신이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당신이 당신의 모든 것을 가치 없는 사람에게 쏟아부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당신을 빨아들여 연기만 남을 때까지 소진시켰죠. 이제 그들의 혼란이 당신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으니 마침내 당신 자신의 생각을 들을 수 있게 됐어요. 무섭죠? 그렇죠. 오랜만에 자신과 마주하는 게. 하지만 그게 바로 떠남의 핵심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다시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 별표 첫 번째 단계. 침묵을 받아들이세요. 별표. 당신은 침묵이 적이라는 조건에 익숙해져 왔어요. 그건 거짓이에요. 침묵은 소음의 부재가 아니에요. 그건 명료함의 존재예요. 그건 당신이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두려워서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들을 마침내 들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되죠. 모든 잠 못 이루던 밤들, 당신이 낭비했던 모든 에너지가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그건 생존이었어요. 당신은 당신을 위해 싸우지 않는 사람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당신이 멈췄으니 침묵은 당신이 다시 모으는 기회예요. 침묵을 오케스트라가 시작되기 전에 숲속 정적처럼 생각해보세요. 그걸로 숨쉬고 울고 필요하다면 소리치세요. 하지만 그 공간을 당신이 떠난 사람에게 보내는 절박한 전화나 메시지로 채우지 마세요. 그들이 그들만의 침묵 속에 앉아있게 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침묵과 평화를 만들어요. 별표 두 번째 단계. 공허함을 채우세요. 별표. 공허함은 당신이 비워둘 때만 이겨요. 그것을 채우세요. 당신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것들로. 오래된 취미와 다시 연결되세요. 끝내지 못했던 책을 집어들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산책을 하고 일기를 쓰며 생각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이건 단순한 방해 요소가 아니에요. 이건 당신이 내어줬던 에너지를 되찾는 방법이에요. 당신의 삶을 잔으로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그 잔을 다른 사람의 손에 부어왔어요. 자신의 잔을 채우는 법을 잊어버렸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방울씩 추가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잔이 넘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할 거예요. 별표 세 번째 단계. 과거를 낭만화하지 마세요. 별표. 이건 잔인한 진실이에요. 당신이 그리워하는 건 그들이 아니에요. 당신이 만든 그들의 버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당신을 아껴주고 당신 말을 들어주고 결코 지키지 않은 약속을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진짜 버전은 당신의 필요를 무시하고 당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든 사람이에요. 당신을 부서지게 한 것에 매달리면서 치유할 수는 없어요. 이걸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세요. 그들은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부재는 손실이 아니에요. 그건 선물이에요. 새로운 시작, 거짓과 실망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무언가를 만들 기회예요. 별표 네 번째 단계. 고통이 당신을 변화시키게 하세요. 별표. 고통은 피할 수 없어요. 그건 파도처럼 밀려와요.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폭풍처럼. 그에 맞서 싸우지 마세요. 싸움은 고통을 더 길게 끌 뿐이에요. 대신 그 파도에 몸을 맡기세요. 그리고 그들이 당신에게 묶어놓았던 부분들을 씻어내게 하세요. 고통은 조각가예요. 약한 부분을 깎아내고 그 아래의 힘을 드러내죠. 강철이 단련되는 과정처럼 생각해보세요. 불을 거쳐야 부서지지 않는 강철이 되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시는 부서질 수 없는 무언가가 되는 거예요. 그 공허함이 당신이 덜 받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였던 부분들을 태워버리게 하세요. 별표 다섯 번째 단계. 떠남으로 얻은 것을 깨달으세요. 별표. 당신은 그들을 잃은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씌웠던 족쇄를 잃었어요. 그들의 관심을 기다리던 불안을 잃었어요. 충분히 좋으려고 애쓰던 피로를 잃었어요.
무시당했던 고통을 잃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얻었어요. 거울을 잠시 바라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당신이 돌아오길 기다려왔어요.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왔어요. 혼자서는 법을 잊어버렸죠. 이제 다시 세우고 성장하고 잿더미에서 더 강하고 빛나게 일어설 기회예요. 별표 6번째 단계. 이 선언을 기억하세요. 별표. 나와 함께 말해보세요. 나는 텅 빈 게 아니야. 나는 다시 짓고 있어. 나는 길을 잃은 게 아니야. 나는 나를 찾아가고 있어. 나는 충분해.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것을 당신의 변화를 밝히는 불꽃으로 삼으세요. 침묵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마다, 과거가 당신을 끌어당기려 할 때마다 말하세요. 지금 댓글에 적어주세요. 나는 다시 짓고 있다. 나는 충분하다. 이 선언이 당신과 이를 읽는 모든 이에게 상기시키길. 떠나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마침내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진실은, 그 공허함은 당신의 적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가장 큰 동맹이에요. 그건 당신이 성장할 공간이에요. 그것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고 인도하게 하세요. 그것이 당신을 부수는 공허함이 아니라 당신을 치유하는 침묵이 되게 하세요. 지금 댓글에 적어주세요. 나는 다시 짓고 있다. 나는 충분하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힘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통은 당신 안에 스며들죠.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당신을 단단히 붙잡고 숨을 조이며 귓가에 거짓을 속삭입니다. 이건 영원할 거야. 너는 절대 나를 벗어날 수 없어. 너는 여기 갇혀 있어. 그들이 너에게 한 모든 것 속에서 익사하고 있어. 하지만 고통에 대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당신의 적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원료예요. 당신의 손에 쥔 망치와 끌,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부수지 않아요. 그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다이아몬드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처음부터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저 탄소 덩어리일 뿐. 지구의 무게 아래 묻혀 있었죠. 압력에 짓눌리고 시간에 두들겨 맞으며. 하지만 바로 그 짓눌림, 그 끊임없는 압력이 그것의 빛나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어요. 당신의 고통, 그건 당신의 압력이에요. 그건 당신을 빚고, 갈고, 빛나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떠났을 때, 그들이 당신을 배신했을 때, 그들이 당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을 때, 그들은 당신을 부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당신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짓밟혔다고 믿었죠. 하지만 여기 그들이 절대 보지 못할 진실이 있어요. 그들이 당신을 아프게 할 때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해방시킬 도구를 건네준 거예요. 고통은 스승이고 자유는 그 가르침이에요.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메시지예요. 당신의 몸, 마음, 영혼이 당신에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놓아줘. 떠나.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 그들은 당신의 자유를 빼앗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당신에게 자유가 어디 있는지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건 그들의 인정 속에 있지 않아요. 그들의 승인 속에 있지 않아요. 그건 당신이 이렇게 결정하는 순간에 있어요. 나는 충분히 겪었어. 이제 A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A는 깊이 사랑했어요. 당신이 영혼을 찾았다고 믿게 만드는 그런 사랑이었죠. 한동안은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러다 그렇지 않게 됐죠. 거짓이 스며들고 변명이 늘어나고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A는 그가 단순히 멀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였죠. 그 고통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녀는 밥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었어요. 그의 배신의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그녀의 가슴 아픈 고통 속에서 그녀는 진실을 깨달았어요. 고통은 그녀의 적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녀의 안내자였어요. 그녀가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은 그녀가 그를 필요로 한다고 믿었던 자신의 일부를 씻어내고 있었어요. 잠 못 이루던 밤들은 그녀가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리마인더였어요. 배신의 날카로운 칼날 하나하나는 그녀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지 않는 삶을 만들기 위한 연료였어요.
그래서 A는 자신의 고통을 이용했어요. 그녀는 그 고통을 발밑에 불을 붙이는 연료로 삼았죠. 그녀는 자신의 경력을 다시 쌓았고 열정을 되살렸으며 그를 붙잡으려 애쓰느라 소홀했던 친구들과 다시 연결됐어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사과와 후회로 가득 차서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분노도 느끼지 않았고 연민도 느끼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유를 느꼈어요. 그게 고통의 아름다움이에요. 그건 당신의 감옥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날개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당신이 무시했던 당신의 일부를 직시하게 만들죠. 다른 사람들이 짓밟았던 당신의 조각들을. 고통은 촉매예요. 당신을 상처받은 사람에서 막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죠. 그들은 당신을 묻으려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씨앗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게 진실이죠.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가 당신을 아프게 할 때마다, 당신을 과소평가할 때마다, 당신을 당연하게 여길 때마다 그들은 당신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당신을 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잘할 때예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늘 속에서 당신이 풀려나기를 기다리던 당신의 버전을 위해서. 고통은 무겁죠. 맞아요. 숨막힐 정도예요. 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이에요. 그것이 이끄는 자유. 그건 영원해요. 그건 당신이 그들을 결코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자유예요. 그들의 사랑, 인정, 존재가 당신이 걸을 수 있는 지팡이였지만 이제 당신은 그 없이도 걸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당신은 왜 그들이 당신을 붙잡게 했는지 의문스러워할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자유의 대가예요. 그건 당신이 건너야 할 다리의 통행료예요. 그들과 함께했던 당신에서 당신이 태어나기 위해 존재했던 당신으로 가는 다리. 그리고 네, 아파요. 뜨겁게 타요. 하지만 그건 정화의 불꽃이에요. 그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리마인더예요. 당신이 깊이 느낄 수 있고 강렬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런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이 얼마나 많은 기쁨을, 얼마나 많은 평화를, 얼마나 많은 힘을 느낄 수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 그 고통을 잡고 그것을 당신의 무기로 만드세요. 그것이 당신의 성장, 열정, 목적을 불태우는 연료가 되게 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무엇을 이겨냈는지, 그들이 당신을 망가뜨릴 거라 믿었던 모든 것을 상기시키게 하세요. 당신의 모든 흉터, 모든 아픔, 모든 잠 못 이루던 밤은 당신이 여전히 서 있다는 증거예요. 그저 서 있는 게 아니라 일어서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말해보세요. 고통은 나의 힘이야. 자유는 나의 타고난 권리야. 나는 일어설 거야.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것을 당신의 선언으로, 자신과의 약속으로 삼으세요. 이 고통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당신을 정죄할 거예요. 지금 댓글에 적어주세요. 고통은 나의 힘이야. 나는 일어설 거야. 그리고 이 순간, 이 고통을 되돌아볼 때 당신은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의 자유의 시작. 이 영상이 당신에게 힘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고통의 잔재와 침묵의 무게를 지나 마침내 새로운 장의 첫 페이지에 도달했어요. 이건 단순한 끝이 아니에요. 이건 당신이 기다려온 시작이에요. 당신이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당신만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이제 당신은 깨달았죠. 그들의 무관심, 배신, 그리고 거짓은 당신을 정의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당신을 자유롭게 했어요. 그들은 당신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당신이 누구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촉매였을 뿐이에요. 당신의 삶을 다시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목소리가 당신의 선택을 방해하지 않는 삶을, 그들의 승인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 삶을, 당신이 마침내 중심에 서 있는 삶을, 그들의 기대나 요구가 아닌 당신의 꿈, 열정,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이건 당신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하지만 이 재탄생은 과거의 당신을 되찾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새로운 당신을 만드는 거예요.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더 대담한 버전의 당신. 당신의 가치를 알기에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 당신.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색깔로 칠하고 싶나요? 어떤 소리로 채우고 싶나요? 당신이 두려워했던 그 꿈, 너무 터무니없거나 불가능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던 그 꿈은 무엇인가요? 이제 그 꿈을 쫓을 때예요. 그들이 당신을 붙잡았던 족쇄는 이제 사라졌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당신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치던 그 순간들은 이제 조용해졌죠. 이제 당신의 목소리가 들릴 때예요. 그리고 믿어주세요. 그건 강력해요. 이 새로운 시작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럴 거라 약속하지 않을게요. 어떤 날은 여전히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과거의 그림자가 당신을 끌어당기려 할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당신의 전화 화면에 깜빡일지도 몰라요. 그들의 메시지가 당신의 결심을 흔들어 보려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달라요. 당신은 그들의 그물에 다시 걸리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그들의 반쪽짜리 약속이나 빈 사과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그들의 거짓보다 더 큰 진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충분해요. 당신은 항상 그랬어요. 이제 제이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이미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 살았어요. 그녀는 그들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보다 우선시했죠. 그녀는 그들의 인정, 그들의 너 없으면 안 돼 라는 말 한마디를 갈망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결코 오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무시당했고 당연하게 여겨졌으며 그들이 필요할 때만 호출되는 예비 타이어처럼 취급받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이미는 멈췄어요. 그녀는 그들의 전화를 무시하고 그들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들이 그녀에게 준 상처를 돌아보며 깨달았죠. 그녀가 잃은 건 그들이 아니에요. 그녀가 잃은 건 그녀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작은 단계로 시작했죠. 매일 아침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오늘 나를 위해 뭐 할까? 어떤 날은 새 커피숍을 찾아가는 거였고 어떤 날은 오래된 일기에 몇 줄 쓰는 거였어요. 그러다 점점 더 커졌죠. 그녀는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고 항상 두려워했던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캔버스 위에 그녀의 색깔이 흐르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마침내 다시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제이미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건 당신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떠난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첫 페이지를 썼어요. 이제 계속 써 내려가세요. 당신의 삶을 다시 그려보세요. 당신을 위한 색깔로, 당신을 위한 소리로, 당신이 두려워했던 그 꿈을 쫓으세요. 너무 크거나 터무니없다고 느껴지는 그 꿈을. 왜냐하면 그 꿈이 바로 당신이 태어난 이유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려고 할 때, 그리고 그들은 돌아올 거예요. 당신은 이미 너무 멀리 가 있을 거예요.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그들의 거짓이 당신을 흔들 수 없는 곳에,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들의 그림자 없이도 빛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선언이에요. 나와 함께 말해보세요. 이건 나의 시작이야. 나는 내 이야기를 쓰고 있어. 나는 충분해.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것을 당신의 맹세로, 당신의 빛으로 삼으세요. 이 새로운 시작이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아름다움이에요. 그건 당신의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어요. 지금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건 나의 시작이야. 나는 충분하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힘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가세요. 그건 걸작이 될 거예요.